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노인분들이 관심이 많은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현금은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또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소득은 얼마까지 있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는지 또 못 받는지를 결정하는 이 선정기준액이 확정 공표되었는데요. 2024년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네, 2024년 선정기준액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는요,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이 올라갔고요. 부부가구 같은 경우는 323만 2천원에서 340만 8천원으로 17만 6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340만 8천원 이하가 돼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정기준에 이내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으시죠. 그럼 2024년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건 좀 약간 복잡합니다. 자, 2023년도에는 단독가구는 32만 3,180원,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이 최대금액이었는데요. 네, 2023년 8월에 국무회의에서 물가상승률 3.3%를 계산해서 2024년에는요, 단독가구는 33만 4천원, 부부가구는 53만 4,400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2024년 1월에 2023년도 물가 상승률이 이 3.3%가 아니라 3.6%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3.6%로 다시 계산을 하면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액이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이 됩니다. 그런데요, 정부에서는 이 3.6%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발표를 하고, 실제로 그래서 단독가구는 얼마를 드리고요, 부부가구는 얼마를 드린다는 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요거는 이제 1월 달에 고시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3.6% 오른 이 금액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는요, 그냥 단독가구는 약 한 33만 4천원 정도다, 그리고 부부가구는 53만 5천원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경된 2024년 선정기준액에 따라서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소득은 얼마까지, 과연 얼마까지 있어도 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어떻게 현금과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는지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금만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현금만 얼마까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현금만 있으시고요,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 라고 했을 때를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단독가구에 설명을 드리면요, 2024년도에는 최대 현금액이 6억 5,90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6억 5,90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한 사람은 213만원이고요. 2024년도에 선정기준액이 213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현금액이 6억 5,900만원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6억 5,900만원에서 기초연금을 다 받는 건 아니죠. 자, 두 번째로, 그럼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은 얼마냐? 2024년도에는 5억 5,80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5억 5,800만원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면 179만 5,190원이고요. 이 179만 5,190원 이하면은 2024년도에 기초연금액인 33만 4,810원을 다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부부가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가구가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
최대 현금액은 10억 4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10억 4천만 원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340만 8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이하면은 기초연금 일단 대상이 되시고요. 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 8억 8,100만 원 이하면은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87만 2,320원이고요. 이 금액 이하시면은 부부가구가 받을 수 있는 24년 최대 금액 53만 5,680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현금이라는 건 현금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금, 예금, 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을 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재산만 얼마까지, 재산만 있고 현금도 없고 소득도 없다 했을 때를 갖고 계산한 것입니다. 자, 먼저 단독가구인데요. 일단은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좀 복잡하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서로 좀 금액이 다릅니다. 대도시인 경우에는요, 2024년에 7억 7,400만 원, 중소도시인 경우는 7억 2,400만 원, 농어촌인 경우는 7억 1,100만 원이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하면 213만 원이기 때문에 이 이하가 되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으려면 얼마여야 되죠? 대도시는 6억 7,3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6억 2,3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6억 1,100만 원 이하면은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는 거는요, 주택, 집,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다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부가구 알아볼까요? 부부가구가 대도시는 11억 5,700만원, 중소도시는 11억, 농어촌은 10억 9천만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고요. 자,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 대도시는 9억 9,600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9억 4,600만원 이하, 농어촌은 9억 3,4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 이하가 되시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53만 5,680원을 다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재산도 없고 현금도 없어요. 근로소득 월급만 받는다. 이럴 때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가구인 경우는요,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려면 4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시면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고요. 그럼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다 받으려면 최대 근로소득이 월급이 366만원 이하가 되시면 24년도에 기초연금 최대액인 33만 4,810원을 다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부부가구인 경우에는요, 부부가구인 경우는 최대 근로소득이 부부 두 분 다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706만원 이하가 되면 일단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고요. 자,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다 받으시려면 부부 두 분의 근로소득 합한 것이 63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소득은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근로소득이라는 건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즉 월급이고요. 이거 외에도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은 별도로 추가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현금은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근로소득은 얼마까지만 독립적으로 계산한 것을 갖다가 종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단독가구인 경우 현금은 6억 5,900만원 이하까지, 재산은 7억 7,400만원 서울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은 414만원 이하까지 되면은 일단 기초연금이 되시고요. 부부가구인 같은 경우는 현금이 10억 4천만원, 재산이 11억 5,700만원, 근로소득이 700만원 이하이시면 일단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시겠습니다.
딱 그러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단독가구는요. 현금이 5억 5,800만원 이하,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6억 7,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366만원 이하면은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고요. 자, 부부가구인 경우는 현금은 8억 8,100만원 이하, 재산은 9억 9,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은 630만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다 받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년 기준으로 현금을 얼마까지, 재산은 얼마까지,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죠? 네, 다 기억하지 마시고요. 그냥 필요하실 때마다, 궁금할 때마다 아들딸 방문위와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현금만 있거나 또는 재산만 있거나 또 소득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 개가 다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금, 금융재산 계산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공식은요, 자, 현금에서 2천만 원을 빼고 거기에 4%를 곱한 다음에 12개월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 금융자산이죠. 금융자산 1억 원이 있다고 계산하면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에서 4%를 곱하면 320만 원입니다. 이 320만 원에 12개월로 나누면 26만 6,667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1억 원을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26만 6,667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고요. 그리고 현금 2억 원은요. 현금 2억 원은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면 소득 인정으로 환산하면 6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좀 이상하죠. 현금 1억 원이 26만 6천 원이면 현금 2억 원은 26만 6천 원 곱하기 2에서 53만 2천 원이지 왜 60만 원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현금이 1억 원에서도 2천만 원만 빼주고 2억 원에서도 2천만 원 빼줘요. 3억 원에서도 2천만 원 빼주기 때문에 계산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재산 계산 방법인데요. 자, 공식은요. 자,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라는 건 제가 편의상 공시지가라겠지만 이게 일반재산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공제금액을 하고 거기에 4%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12개월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일반재산의 총금액이 3억 원이다. 이렇게 보면 3억 원에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줘요. 이렇게 공제를 하고 나면 대도시는 1억 6,500만 원이 남고, 중소도시는 2억 1,500만 원이 남고, 농어촌은 2억 2,750만 원이 남아요. 요게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소득 인정으로 환산한 금액이 대도시는 55만 원, 중소도시는 71만 6천 원, 농어촌은 7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이상하시죠? 아니, 가장 잘 사는 대도시는 55만 원으로 가장 작고, 상대적으로 못 사는 농어촌은 75만 8천으로 왜 소득 인정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 3억 원이랑 똑같은 금액을 갖고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만약에 아파트 32평형이다. 이러면 대도시가 공시지가 훨씬 더 많고 농어촌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아파트 32평형을 갖고 계산하면 대도시가 소득 인정액이 훨씬 높게 나오고요. 농어촌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산 공식이 어떤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꼭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소득 계산 방법인데요. 세독은 이 첫 번째 근로소득, 월급은 상당히 공제가 많아요. 일단 110만 원을 빼주고요. 월급에서 거기에 70%만 계산해요. 그리고 연금도 연금 같은 경우는 100%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월급을 200만 원 받는다 하면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되죠. 이 90만 원에 70%만 계산하니까 97이 63, 200만 원은 63만 원 계산되고요. 이 만약에 국민연금 40만 원 받나 40만 원은 그냥 100%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103만 원 계산이 된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 110만 원을 빼주고 거기에 70%만 계산하니까
소득인정을 63만원을 계산하고요.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40만원을 전액 공제하지 않고 40만원을 다 소득인정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로는 부채 계산 방법인데요. 부채는 은행 등 인정받는 기관에서 빌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하 계산합니다 하는 얘기죠. 은행 등 인정받는 기관에서 빌린 부채라고 무슨 단서 조항이 있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이라는 건 뭐죠? 만약에 개인 간 부채, 만약에 가족한테 빌렸다거나 또는 친구한테 빌렸다거나 또는 지인한테 빌렸다거나 이런 부채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요. 부채의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합니다. 만약에 5천만원의 부채가 있다고 하면 5천만원 곱하기 4% 200만원이거든요. 2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마이너스 16만 6,667원이다. 이게 부채가 5천만원 있으면 소득인정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해준다. 이게 16만 6천원어치 마이너스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인정액을 종합 한번 계산해 드리면 현금이 2억원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을 한 사에 60만원이 되고요. 재산이 3억원이 있으면 서울이라고 하면 55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월급 200만원은 63만원으로 계산되고요. 국민연금 40만원은 그냥 40만원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부채 5천만원은 마이너스 16만 6천원 계산이 돼요. 요렇게 현금 2억원이 있으시고 재산 3억원 월급 200만원 받고 국민연금 40만원 부채 5천만원 있는 분의 소득인정의 합계는 얼마냐? 2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의 기준이 얼마죠? 단독가구는 213만원 이하고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단독가구이건 부부가구이건 기초연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과 재산 소득의 이 소득인정의 계산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요. 이 기초연금 관련한 제도가 기준이 바뀔 때 흔들리지 않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네, 2024년 기초연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올려 하니까는요. 아들딸 방문요양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